이틀까지는 버티다가 예. 3일째에서 박살났어요. 체리가 열가 났다. 예, 그래서 이번에 바이올렛풍이 작년에도 열과가 나서 다 따버렸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밑에부터 처음부터 체리가 열가 났다. 토양 분석의 결과 있습니까? 알칼리더라고요. 아니, 산성이더라고요. 산성. 사- 그 전에 한 번 했을 때 저 토양 pH고 네. 성분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농도가 어떠냐? 그거는 정상이었던 것 같은데. 정상이라요? 그럼 정상인데 체리가 열가 났다는 것은 그 수치와 질소가 부족해서 입 두께가 얇아서 그렇다. 하엽이 노화대가 단풍이 들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약간 노릇노릇하게. 그리고 예, 맞아요. 단풍이 들었다. 요렇게 단풍이 들었다 소리는 그 체리가 석회가 많아가지고 알칼리화 하겠죠. 산성 토양에 좋다 해서 산소화 시키겠죠. 알칼리로 해야죠. 예. 그래서 지금 장애를 만든 거죠, 본인이. 질소 부족해서 잎이 갱화돼서 일을 안 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더워서 안 자라고 있다가 울컥울컥 자란 거죠. 질소 부족, 가리 가다 과피가 갱화가 돼서 자란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원래 열과가 많이 나는 작물이긴 하지만 그거 다 뻥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관주까지 해서 내년에는 요소를 좀 한번 하면 계절의 이 시값을 질소분으로 맞춰라. 계절의 이 시값을. 그 잎이 살이 쪄서 엠보싱이 나와 있으면 열과는 절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과일은 열과의 주범은 질소 부족에서 잎 두께가 얇아서 그 중간에 생육 과정에 과피가 두꺼워지고 과피가 갱화가 됐다. 단단하게. 과피가 갱화가 됐다. 과피가 갱화가 됐다는 건 과육이 더 자라면 국이 비대 과육이 자라면 껍질이 단단하게 어떻게 쪼개지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블랙 사파이어가 열과도 역시 마찬가지고 블랙 사파이어는 샤인머스켓보다 잎 두께가 얇은 종이에요. 가지는 굵고. 그래서 블랙 사파이어는 샤인머스켓보다 관리하기 좀 어려운 종이에요. 그리고 잎 원천 태생이 얇은 종이에요. 그래서 블랙 사파이어가 조금 샤인머스켓보다 조금 관리하기 어려우나 그것도 안 되는 건 아니다. 요소만 잘 주면 된다. 연면 시비와 요소 변형.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체리, 그 다음에 복숭아, 살구 이런 종들이 대다수 낙과의 주 원인이 가리, 가다, 질소 부족에서 잎 두께가 얇아서 성장을 멈춰 있다가 비가 올 때 울컥 자라면서 쪼개지거나 낙과된다. 이제 답변이 되죠. 그럼 그 원인으로서는 과일이 커가는 과정에서 하엽이 이렇게 노화대가 떨어지고 있어요. 하엽이 하나도 안 떨어져야 돼. 두꺼워야 돼. 오늘 아침에 그 예천에 5월 10일 날 강의하러 갔을 때는 되게 뭐라고 했어. 잘못했다고. 그걸 오늘 아침에는 등급의 점수를 98점을 줬어요. 너무나 잘했다. 황금알 농법 대표라도 그래 못한다. 왜? 그날 당장 비료 주라고 되게 뭐라고 하니까 그날 열나무에 한 푸씩 요소를 줬어요. 복숭아에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식값을 끌어올려서 잎을 바로 두껍게 만들어가 바로 키워놨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거가 네. 관주로 비료를 주라 했잖아요. 관주를 주되 그 땅이 마사 땅이냐 점질 땅이냐 이 타에 따라서 점적으로 주면 내려가 버려. 좀 쿨러로 주거나 적당히 뿌려주거나 이런 방법이 더 유리하다. 쿨러 가 발생한다고 그러셔서 예. 저는 이제 그 샤인하고 바이올리틱하고 이렇게 줄이 세 줄을 바이올리틱을 심었는데 예.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작년에도 8월 수학기에 비가 많이 와서 다 터져버렸거든요. 그래서 비가 와서 자, 우리 농장에 터진 거고 비 때문에 터진 게 아니고 과피가 잎 두께가 얇아서 못 자라고 있다가 과육이 울컥울컥 자랄 때 쪼개진 거죠. 그래서 올해는 예. 그냥 그 나무에다만 밑에다가 요소를 그냥 뿌려도 되는가 괜찮아요. 여쭤보려고. 그리고
올해는 다른 게 뭐냐면 작년에는 그 알속기를 좀 늦게는 했지만 했어도 그 다 갈라졌는데 올해는 싹 해놨거든요. 예. 오늘 아침에도 봤지만 너무너무 색깔도 좋고 왠지 감이 좋아요. 아, 그런데 과실은 색이 먼저 나면 안 된다. 색이 먼저 나는 순간에 질소 부족이고 잎 두께가 얇아지고 있다. 생치 기능이 온다. 아니, 그런 색이 아니라 그리고 과일은 색이 연하게 가야 된다. 그래서 한 번에 딱 나야 된다. 연두색으로 예, 색이 좋아. 쭉 가다가 그럼 잎은 진녹색이고 펴 있어야 되고 두꺼워야 되고 옆 안에 힘줄이 약간 놀아야 된다. 그럼 하엽이든 어디에 있는 잎이든 노화가 돼서는 안 된다. 그 아랫잎이 노화된다는 거는 상부세성이 작용한다. 비료를 뿌리면 상부세성을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부세성을 막으려면 하부도 봄부터 계속 연면시 해줘야 돼. 그래야만 하부의 잎이 영양을 계속 생산하고 과일로 주는데 비료만 줘놓고 연면시 안 해버리면 상부세성 위로 가버려요. 그럼 과일이 안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연면시비에는 과일이 봄순에서 달려있기 때문에 그 과일의 영양을 이동을 갖게 해주는 거죠. 근데 비료를 주면 상부세성이 위로 가요. 그 상부세성을 막는 방법은 연면시비로서 전체 에너지를 고루 먹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한 입씩 나오길래 그때 예. 전화로 저기 요런 거 노란 게 쫙쫙 나오는 순간에 빨리 가서 비료 냅다 줘. 요소를 줘야 돼. 안 나오죠. 예. 이제 없어졌잖아요. 요소를 주는 순간에 딱 멈춰요. 비 그래서 오기 전에 예, 그러면 아무리 커도 터지서는 안 된다. 이게 열관을 우리가 관행 용법으로 하면 비가 오는 다음에 터지거든요. 그래서 보험 같은 경우는 그렇죠. 전부 비가림 시설을 해요. 그 열과 때문에. 아, 열과 때문에 하는데 이제 비를 조절해주면 조금 효과는 있으나 그게 전부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열과가 일어났다는 것은 가리 가다에서 과피가 열을 받아서 못 자랐다는 거예요. 과피가 열 받아서. 그래서 약간 그늘에서 음달에 있으면 그 열 안 받거든요. 그럼 잘 안 터진대. 근데 양달에 있을수록 잎이 더 두꺼워서 탄수화물 많아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 그 단감에서 4만 평 물을 안 주는 게 8천 평이고 물 주는 게 뭐 2만 몇천 평이. 그 4만 평에서 감히 홍시가 한 톨도 안 나온다. 대단하죠. 물을 안 줘도 가물살을 안 타게 만들어야 돼. 그 질소 함량으로서 날아가는 안개를 잡아먹도록 만들어야 돼. 안개가 맺히면 그걸 먹어버려요. 왜? 먹을 수 있는 잎 속에 탄수화물 농도를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탄수화물이 없으면 물을 아무리 줘도 이 잎은 물을 안 먹어요. 못 먹어.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잎 속에 탄수화물 영양을 가져야만이 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체리가 열과가 되고 복숭아가 열과가 되고 낙과가 되는 주원인들 수확을 해놓으면 체리가 물러지는 거 그건 다 가짜예요. 따가지고 뒀을 때 그늘에 두면 말라야 돼요. 이렇게 잘 말라야 되지.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고 홍시가 되는 것들은 연화가 되는 것들은 가리 가다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혈액순환이 되니까 열을 식혔는데 따놓으면 열을 못 식히거든요. 따면 그래서 순환인 작용이 돼야 되는데 순환이 안 된다는 소리는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복숭아를 정확하게 잘 만드는 것은 홍시가 안 돼야 된다. 작년에 예천에 복숭아가 제가 차에 일주일을 싣고 다니도 홍시가 안 돼요. 마르기만 마르지. 저희도 작년에 체리가 한 달 놔뒀는데 예. 그랬어요. 그 작년에는 그 같이 연면실 살포로 그렇게 했는데 예. 열과가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비가 많이 왔잖아요. 저번에 3일 동안. 비가 많이 온 게 문제가 아니고 비가 온 게 문제가 아니고 나무에 문제 올해 퇴비를 줬거나 안 줬어요. 올해 질소량이 부족해서 생겼다. 그러니까 제가 반죽을 했어야 체리가 되는데 예. 모자랐던 거예요. 올해. 체리가 전국적으로 일관가. 박살났어요. 근데 아마 그때 예. 관행 용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 그때 비가 많이 왔죠. 근데 이제 체리- 체리 생각하니까 반죽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뿌려 아니요, 줬어야 그 전에 12량이 부족하면 그 12량의 부족한 부분만큼 작물은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우리 그 각 지역에 그
지역 리더 장을 만들어내는 거는 이제 그 프로들을 이용해서 그쪽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그분들의 역할을 그 지역의 지역장의 역할을 하도록 저는 만들고 저는 그쪽 거기는 자주 안 가야 돼요. 다른 곳도 갈 곳이 많은데 대한민국 넓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만들어야 될 것은 대한민국의 농업의 지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작물의 지도를 만들어서 그 재배종을 우리 농가가 생산했을 때 제일 효율성 있게 만들어서 그 쬐끄마한 나라도 뭐 전 세계 1등을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그 작물을 키우는 재배력이 전 세계화 할 수 있다는 거죠.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 사계절을 뚜렷함과 우리나라에 우리는 비가 많이 오고 뭐 이러다 그러지만 이게 좋은 장점이 많다는 거죠. 장점으로. 그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그래 기후가 나쁘진 않아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하게 우리는 상품을 해서 전 세계화 할 수 있다. 매뉴얼만 잘 개발하면 되겠죠. 매뉴얼. 그러면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는 항시 잎을 두텁게 해서 탄수화물 많이 갖고 있게 하면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을 꼭 기억했다가 활용하면 된다. 그 노지에 있다면 체리에 비가 맞고 있다면 비가 오기 전에는 알이 쬐끄만할 때는 옆면십에 설탕 농도를 더 끌어올려요. 그래서 잎에 탄수화물 농도가 안 떨어지게끔 비가 오기 전에 그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재배되는 종마다 제일 잘못되는 부분을 고쳐놓으면 되거든요. 제일 많이 잘못되는 거. 그래서 뭐 사이마스켓 같은 거는 토양 분석 결과 적정 인상가리 적정 시비량이 있으면 요소만 가지고 농사지어라. 그 다음에 뭐 복숭아도 잎이 노래지면 요소를 줘가지고 계속 줘가 수확해라. 그래야 안 물러진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다 개발해서 발표하겠죠. 하여튼 오늘 이렇게 그 체리 부분도 우리 농가 질문하신 부분은 아마 잘 기억했다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